우리 앞에 야구치의 49년 두 베테랑 기자의 묵직하고 예리하고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고급스러운 분석과 전망 최강 볼펜의 이용균입니다. 안성호 기자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강 볼펜의 안성호입니다. 자, 지난 주말 프로야구는 디펜딩 챔프죠. 기아 라인업에 복귀한 김도영 선수 때문에 굉장히 뜨겁고 화제였는데요. 기아가 올해 1강이로 평가되는 LG를 상대로 위닝 시리즈를 기록했습니다. 1승 2패. 김도영 선수 4경기에서 타율 3할 6푼 4리, 1홈런 4타점. 기아는 이제 5할 승률에 마이너스 2까지 따라붙었고 현재 7위 있지만 뭐 승차가 워낙 촘촘하게 좁혀졌기 때문에 순위 작품 살펴보면 삼성이 5연승 달리면서 지금 선두 LG에 3경기까지 따라붙었고요. 그 뒤에 21세기 우승 두 팀 하나와 롯데가 계속 상승세 이어가는 중입니다. 자, 오늘 얘기 말씀드릴 주제는 봄대를 지나서 여름대까지 쭉 갈 것 같은 롯데 살펴보고요. 이번 주 이어지는 운명의 9연전 그리고 약간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기아의 내부 분위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잠실에서 롯데 보고 오셨죠? 예, 그렇죠. 썬데이 네. 베이스볼. 네, 일요일에 잠실 야구장 다녀왔습니다. 그 롯데가 최근에 핫하잖아요. 아, 뜨겁죠. 네, 그래서 네. 김태형 감독부터 김민재 벤치 코치, 그리고 벤치 코치. 김민호 수비 코치, 네. 그리고 가장 요새 뜨거운 선수죠. 전민재 선수, 그리고 너무 뜨거워요. 예, 몇몇 고참들까지 네. 한 2시간 반에 걸쳐 줄기차게 지금 뭐 만나봤습니다. 맹렬 취재하셨군요. 맹렬 취재. 이게 초베테랑 기자의 강점은 뭐 이렇게 대화가 뭔가 순조롭고 여유롭다는 건데 약점은 체력 아닙니까? 그냥 2시간 반 했더니 조금 많이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앉아서 한 10분 정도 네. 숨고르기를 하면서 이제 취재한 내용을 그냥 복기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롯데가 네. 올해 많이 달라진 모습 보이는데 달라진다. 지속 가능성이 있다. 그런 게 여러 부분에서 정리가 됐고요. 오늘은 이용훈 기자랑 같이 롯데가 개막 이후 보여준 결과보다 네네네. 그 내면의 분위기, 움직이고 있는 흐름. 네, 그렇죠. 네. 왜 그리고 어떻게 이런 그 이면의 얘기를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예. 전민재 선수랑 얘기 나눠본 거는 거의 처음이죠. 제가 두산에서 보긴 했는데 네. 이렇게 얼굴을 바라보고 아이 컨택을 하고 대화한 건 이분이 처음이었어요. 그만큼 전민재 선수가 핫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김민재 코치는 이름이 좋다고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더라고요. 김민재, 전민재.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에 앞서 네. 저희가 이제 간단히 소개해드릴 책이 있습니다. 책이 있습니다. 예, 네. 그냥 책은 아니고요. 네. 어떤 책이죠? 어려운 책이에요. 예. 네. 심지어 야구 수학이라는 책입니다. 야구 수학. 야구도 어려운데 더 어려운 수학을 붙여놨어요. 물론 야구와 수학은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가 있고요. 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분이 쓴 거예요. SSG 전 단장이죠. 유선규 전 단장이 홍성만 수학 선생님과 함께 쓴 책. 야구로 배우는 재미있는 수학 공부 이런 책인데요. 제가 이 행사 옛날에 2018년인가? 예. 요거를 문학구장에서 일종의 이벤트 같은 강연 행사 같은 게 있어서 야구로 수학을 어떻게 배우는지 요거 할 때 취재 간 적이 있는데 그때도 야구를 통해 수학 배우려는 열기가 굉장히 뜨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연히 요걸 보여드렸는데 그냥 보여드리기만 말지는 않겠죠. 저희가 5분에게 책 선물 드립니다. 야구와 수학이 왜 잘 어울리는지, 야구를 통해서 어떻게 수학을 배울 수 있는지에 대한 경험담도 좋고요. 요런 내용에 대한 댓글을 써주시고 여기 최강골프 이벤트 특별한 거 있죠. 여러분들이 댓글만 남겨주시면 제가 그분이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댓글을 남겨주시고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들고 들어가셔서 응모까지 해주셔야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5분에게 책 선물 드릴 수 있습니다. 예. 네. 유성규 전 단장 최근에 활발히 활동 중이시잖아요. 활동 네. 채널에 좀 출연 중이신데요. 네. 그 한국 야구의 데이터 개념이 좀 미약했던 네. 90년대부터 그렇죠. 뭔가 그 기록을 가공해서 그 당시에 PC 통신이죠. 여기 그 하이텔 이런 거죠. 네네. 예. 아니 근데 PC통신 하이텔 야구 동호회. 예, 맞습니다. 여기 이제 주요 멤버였어요. 야구를 해부하는 글을 쓰기도 했어요. 네. 초창기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선구자인데 책을 제가 좀 봤는데 재밌어요. 재밌고 어렵지 않다. 예, 어렵지만 재밌다. 예. 어렵지만 쉽게 풀어갔고요. 야구 팬이라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야구 좋아하는 수포자 네? 있으면은 학부모님이 아들이나 딸한테 네네네. 선물하면 어떨까 싶고 제가 그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네. 17살 저 안승호한테 돌아가서 이 책을 선물해 주고 싶어요. 좀 더 나은 수학을. 나은 인생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성규 전 단장이 한국 초창기 세이버메트리션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여기서 활약했던 분들이 일간 스포츠 야구팀장이었던 최민규 기자, 네, 최민규 씨. 그리고 유성규 전 단장,
그리고 과거 김성훈 감독 옆에서 열심히 기록하던 더가웃 기록원, 이 안교훈 기록원도 요 동호회 주요 멤버 중에 하나였고요. 김형준 메이저리그 해설위원도 당시에 여기서 이제 많이 활동했던 인물들입니다. 롯데 살펴보지 롯데. 예, 그렇죠. 롯데가 정말 이 뭔가 밑바닥부터 달라지는 흐름이 있던가요? 예, 그렇습니다. 롯데가 그간 뭐 분위기를 타면 굉장히 좋았다가 그렇죠. 굉장히 빨리 냉각되고 이런 시즌을 좀 자주 반복했죠. 봄대라는 조금 듣기 싫은 수식어가 붙은 네. 것도 그 때문이죠. 근데 뭐 사실은 롯데가 공격, 타격에 의존하는 야구를 사실은 많이 했잖아요. 많이 했죠. 근데 타격이라는 게 사이클이 있고 업다운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뭐 그냥 이유 없이 벌어진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성적을 그 지속성을 갖고 끌고 가려면 역시 투수력, 거기 또 수비력이죠. 디테일 같은 게 수비는 계속 매년 지적되고 있는 맞습니다. 부분인데. 견고하게 끌고 가야 뭔가 연패를 줄일 수 있고 연승했을 때 좀 굳건히 끌고 갈 수 있는데 롯데 야구의 그런 부분에서 변화가 보여요. 변화가 보인다. 예, 투수력과 수비 등에서. 그러니까 경기를 보셔도 아마 그 롯데 팬들이 조금 이렇게 좀 달라졌네 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지난 주 중에 그 하나랑 경기를 할 때 초반에 반지 선수가 무너지면서 맞아요. 뭐 6대 0으로 막 뒤졌잖아요. 저는 아직 10대 0, 15대 0으로 끝날 것 같은 분위기였는데 뭐 4대 6으로 쫓아가서 마지막까지 승부가 됐단 말이에요. 마지막에 1-4-1-2루까지 예, 가고. 그런 게 이제 네. 팀 내 분위기랄까? 뭔가 이제 야구가 견고해진 것 같은데 댓글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예. 롯데가 달라진 것 같다. 댓글을 많이 봐요. 요즘 열심히 봅니다. 예, 그래서 직접 만담 얘기도 좀 자주 보고 있어서 예. 좀 더 재밌게 해드리려고 노력하는 예, 중이고요. 그렇습니다. 네. 예. 너무 좀 과도하게 시도하지 말아요. 이런 분자는. 예. 하여튼 FIP란 기록이 있잖아요. 있습니다. FIP. 네, 이거 수학적인 관계가 있는 거죠, 또 이게. FIP는 뭔가요? 수비 무관 자체. 예. 그리고 Fielding Independent Pitching. 그렇죠. 야, 발음은 좀 그래도 아주 요런 이제 그 약자인데 예. 롯데가 이전에 보면 FIP가 네. 좀 좋았던 시즌이 많아요. 근데 FIP가 좋다는 게 네. 그냥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음. 가령 2022년에 보면 그 팀 평균 자책점은 9위였는데 네. FIP는 2위였어요. 그러니까 그 수비 무관 자책이라는 게 그 수비의 도움을 배제한 상태에서 그 투수의 자책점을 계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롯데 투수들이 평균적으로 그 수비 야수들의 도움을 못 받았다는 건데 사실은 이제 수비가 관여할 수 없는 스택 가지고만 이제 투수의 맞습니다. 평균 자책을 네. 매기는 거니까. 올해 보니 지난 토요일까지는 FIP가 4.18인가 그랬어요 롯데가. 네. 그리고 그 평균 자책하고 똑같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그 일요일 날 좀 대량 실점을 해서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좀 FIP 올라갔죠. 4.25에 시즌 평자가 4.58로 좀 올라갔는데 네네. 그 차이가 좁혀지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롯데가 지금 뭐 수비력으로 뭐 압도한다 네. 그런 흐름은 아니지만 네. 적어도 수비가 마이너스 돼서 뭐 치명적으로 뭔가 뭔가 손실이 되는 그런 그 시즌의 흐름은 안 될 것이다. 아직 시즌 초반이지만 어느 정도 그런 가능성이 좀 보이고 맞습니다. 있다. 그게 지속적으로 가는 거다라는 예, 얘기를 예. 하셨고요. 말씀하신 대로 기록 살펴보면 롯데 투수들이 삼진을 많이 잡아요. 올 시즌. 지금 9이닝당 삼진이 8.86개로 리그 3위에 올라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볼넷이 조금 많아서 9이닝당 볼넷이 4.6로 9위에 떨어져 있는데 이 부분만 좀 끌어올리면 되지만 어쨌건 볼넷이 많다 보니까 FIP가 좀 높아지는 측면은 있거든요. 요것들이 김태형 감독이 우리 지난번 방송 때도 얘기했지만 북트라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그 부분에서 아직 김태형 감독의 성에는 좀 덜 찬다. 예. 자꾸 이제 볼넷이 많이 나오고 맞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평자와 FIP의 간격이 좀 좁아진다는 거는 수비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그렇죠. 거로 볼 수 있는 거죠. 예, 지금.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네네. 수비 쪽에서 트레이드로 영입한 전민재 선수 굉장히 커 보여요. 예, 그러니까 뭐 롯데가 유격수를 사실은 육성이나 뭐 키워내지 못해서 좀 고민이 많았잖아요. 뭔가 지금 뭔가 전통적인 약점처럼 느껴지는 예, 거거든요. 박기혁 이후 없다 뭐 예, 이런 느낌 맞습니다. 들고. 그러니까 2020년, 2021년 그 두 시즌 동안에는 외국인 타자를 유격수 딕슨 마차도 공격력 대신 수비력을 보고 예, 택한. 그렇습니다. 뭐 쓰기도 했죠. 근데 네. 근데 그 전민재 선수가 그 가세한 다음에 사실 지금 가장 부각이 되는 건 공격력이지만 사실은 수비에서 변화가 좀 저는 더 상당히 커 보이더라고요. 이거 지속성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 안정적인 수비.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민재 선수 수비가 뭐 폭도 그렇고 굉장히 유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일요일에 전민재 선수 좀 인터뷰 자리에 가봤어요. 네네네. 그때 전민재 선수가
그 수비에서 변화를 좀 물어봤더니 전민재 선수도 여유라는 표현부터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뭔가 수비에서 본인이 가져갈 수 있는 본인 리듬의 볼 처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네. 그 김태형 감독이 두산 시절에 전민재 선수를 데리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사실 잘 알죠. 그런데 네. 전민재 그때는 이제 뭐 선수가 두산 네. 이글스 워낙 탄탄할 때였으니까. 그 김태형 감독에게도 이제 전민재 선수에 대해서 들어봤는데 네. 일단은 전민재 선수가 지난해 두산에서 좀 백업이었지만 네. 100경기에 출전했거든요. 1군에. 이게 굉장히 크게 작용한 것 같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전민재 선수가 기량이 있고 갖고 있는 뭐 기술이나 뭔가 잠재력이 있다는 거는 모두가 인정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이 선수가 조금 1군 무대에 오면은 긴장도 뭔가 좀 압박감이 다른 선수들보다 조금 높았나 봐요. 무대 공포증 같은 걸까요? 예.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강심장이어야 되는데 근데 이런 선수한테 약은 경험이잖아요. 경험. 많이 해봐야죠. 예, 무대도 많이 맞습니다. 올라가 봐야 예. 되고 방송도 많이 해봐야 맞습니다. 되고. 그러니까 김태형 감독이 1군에서 뭐 긴장해서 넘어지기까지 했다 이런 표현까지 썼으니까요. 경험이 쌓이면서 뭔가 긴장감을 걷어내고 또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그런 좀 타이밍 같아요. 그러니까 예. 전민재 선수도 스스로 예. 여유를 좀 예, 가지겠다는 그러니까 표현을 대화를 한 거고. 해봤는데 그 정철원 선수는 조금 뭐랄까 굉장히 세리머니도 세고 약간 무대를 즐기는 조금, 스타일이잖아요. 예, 조금 업된 그 톤의 그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음. 그거 얘기할 때 이 선수는 차분하더라고요. 예. 유격수로서 가장 좋은 예, 성격이네요. 그래서 뭐 정말. 성당에서 보는 느낌 뭐 이런 그 정도로 차분하게. 예, 사제 예 그렇습니다. 근데 뭐 그렇습니다. 여기 롯데 수비 얘기가 나온 김에 네. 뭐 사실은 김민호 수비 코치 그리고 그렇죠. 벤치 코치인 김민재 코치도 수비 전문으로 그렇죠. 특화되어 있고 네. 조원우 수석 코치도 그렇죠. 수비에 또 일가견이 있으시죠. 외야 수비까지 포함해서. 맞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롯데가 예. 그러니까 프런트란다. 코칭 스태프 쪽에 수비 전문용으로 굉장히 많이 수비 쪽에 배치했군요. 방점을 많이 뒀어요. 그러면서 수비 뭔가 포메이션 그리고 훈련을 시키는 밀도가 굉장히 높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일요일에 네. 그 전민재 선수가 뭐 잘하기도 하지만 전민재 선수뿐만 아니라 아마 2년 차 중에 등번호 30 달고 있는 이호준 선수라고 바삭바삭하고 있습니다. 귀여운 선수 있어요. 예, 네. 그렇습니다. 이 선수가 센터내로서 가능성이 좀 커 보이는데 음. 이 선수 훈련하는 거를 김민재 코치랑 같이 좀 잠깐 지켜봤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그 뭐 그런 그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볼을 네. 타구라는 게 강도가 있고 성질이 다 다르잖아요. 요거를 그에 맞춰서 부드럽게 어렵지 않은 듯 받아내는 게 하이 레벨의 유격수 내야수로 그렇죠. 가는 길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짧은 기간 사이에 그게 좀 그런 글러브질 네. 볼 처리가 달라졌다고. 이호준 선수 2년 차인데. 예, 예. 저거 보라 그러면서 굉장히 기대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어린 선수들 오면은 뭐 고등학교 때 잘했다 하더라도 돌글러브라 그러잖아요. 막 공이 오면은 같이 충돌하듯이 나가거든요. 맞아요. 오지환 선수가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 예. 유격수로 자기가 성장하는 과정을 보면서 처음에는 공과 싸우러 들어갔는데 예. 지금은 공을 기다리다가 맞이하러 간다. 뭐 예. 이런 표현을 쓴 거 보니까 그거 굉장히 중요한 과정인 것 예, 같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또 오늘 기술적인 얘기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또 뭐 구단에서 연락 오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무슨 또 코치로. 그냥, 아니, 확실히 예. 우리 잠깐 살펴봤지만 롯데가 수비력 강화를 위해서 준비 차원에서 준비를 많이 하는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원우 수석 코치도 외야 수비에 일가견이 있잖아요. 그렇죠. 조원우 수비 예. 코치랑 통화해봤는데 그 외야 수비 강화를 위해서 캠프 때부터 준비 굉장히 많이 했고 많은 사람들이 도와서 그런 것들을 준비했는데 아직 넘어가야 할 일이 많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좀 더 보강해야 될 부분이 많다는 얘기를 했고 전민재가 진짜 핫하긴 핫한 것 같은데 이 과정에서 사실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박준혁 단장과 통화해서 예. 트레이드 비하인드 음. 비하인드까지는 없고 이제 그 전체적으로 롯데 트레이드 역사를 보면 최근 수년간 어떤 내야 백업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잖아요. 손호영 예. 선수 데려온 것도 마찬가지고 전민재 선수 영입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트레이드 카드를 맞춰보는 과정에서 전민재 선수를 주목한 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아까 말씀해 주신 두산에서 경험을 많이 쌓았다. 예. 이 정도면은 내야 백업으로서 그 롯데 내야진에서의 어떤 경쟁력을 만들어내는 좋은 경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는 게 한 말 하나였고 또 하나는 롯데의 선수 구성이 약간 양극화돼 있잖아요. 예. 아주 나이 많은 베테랑과 아주 나이 젊은 선수들 요 차이가 있어서
요 중간급의 역할을 해주는 선수가 필요하다. 음. 이런 판단에 전민재 선수를 이제 픽을 했는데 지금은 뭐 너무너무 잘해주고 예, 있는 맞습니다. 그런 전민재 선수죠. 예. 지금 지난 방송 때 저희가 살펴봤을 때 타율이 4할이었는데 조금 내려왔어요. 예, 예. 3월 7분 8리? 3월 10분 팔리지만 그래도 여전히 리그 예. 타격 1위. 예, 아, 그렇습니다. 전민재 선수. 이게 뭐 전민재 선수 네. 일요일에 인터뷰하면서 네. 뭐 기자들 몇몇 있을 때 이제 그 토요일에 있었던 에피소드 하나를 이제 소개를 하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그 토요일 낮 경기. 예, 토요일 2시 경기니까 좀 빨리 끝났죠. 그리고 네. 저녁을 먹으러 신모모 순대국집에 갔나 봐요. 그 황두성 아니 황두성 선수가 아니죠? 장두성 장두성 선수랑 황두성 선수는 예. 지금 저희 동네 예. 초등학교 감독이에요. 예, 예. 뭐 그런 얘기 친하세요? 아니 지나가다 써 있더라고 그때 황두성 네, 장두성 선수. 선수랑 동갑내기입니다. 네네. 1999년생 이 선수랑 갔는데 순대국 아마 이제 뭐 순대만 먹었는지 아니면 뭐 오소리 감투를 먹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먹고 있는 동안에 옆에 있는 그 손님 중에 네. 그 한 아저씨죠. 아저씨가 네. 그 아마 TV가 스포츠 뉴스 또는 하이라이트가 이제 좀 돌아가고 있었나 봐요. 보면서 요즘 프로야구를 뭐 어떻다 흐름을 얘기하면서 네네. 전민재가 잘해. 전민재가 뜨거워 그런데. 근데 바로 옆에 전민재 있는데, 있는데. 사복 입고 있는데. 예, 근데 네. 못 알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민재 선수는 사실은 뭐 저 같으면 싹 얼굴 들이밀면서 아 사인펜 하고 주십시오 할 텐데 이 선수 얌전해요. 그러니까 그냥 그래서 막 장두성 선수랑 네. 둘이 킥킥 웃고 이제 맘 모양이에요. 근데 전민재 선수도 주의 관심을 실감하는 모양입니다. 예. 롯데에서 스타가 된다는 거 예. 굉장히 많은 관심을 뜻하는 거기 근데 뭐 때문에 부산에 아마 막 거리를 막 돌아다니고 그런 적은 없나 봐요. 아직은 없겠죠. 그리고 네, 시즌 조금 더 중이니까. 여유가 생기면 월요일 같은 날 한번 이렇게 나들이 나가볼 생각이라고 하는데요. 예, 좀 조심스러운 모양인 것 같더라고요. 이제 정말 착하군요. 예, 네네. 착해요. 그리고 뭐 전민재 선수 타격 좋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네. 근데 타격 얘기도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부분이 연습은 실전처럼, 실전은 연습처럼 그렇죠.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 선수가 잘 되고 있는 게 바로 그 대목 덕분인 뭐라 것 같아요. 그러던가요? 그러니까 실전에서 보통 그 연습처럼 잘 안 되는데 세게 치려고 하죠. 예, 그러니까 연습할 때 50%의 힘으로 타격을 매번 이제 하려고 하는데 실전에서도. 예, 근데 실전에 오. 타석 들어가면은 그게 잘 안 되고 힘이 들어가거든요. 그럼 공이 또 엄청 빠르고. 예, 근데 50%힘 거의 흡사하게 실전 타격도 된다고 해요.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내가 그걸 할 줄 알았었는데. 예, 무슨 골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예. 인플레이 타구가 늘고 네. 사실은 뭐 이론은 같아요. 그런데 뭐 잠깐만 이런 얘기 해서 좀 안 됐습니다만 네. 그 타격이라는 게 홈런을 넣는 게 힘만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네. 사실은 히팅 포인트인데 히팅 포인트를 앞으로 좀 가져가려면은 헤드가 잘 나가야 되고 네. 가볍게 돌릴수록 잘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몸에 좀 배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 시즌 LG가 홈런이 많은 것도 네. 타자들이 웨이트를 많이 한 게 아니고 히팅 포인트를 한 개라도 앞으로 가려고 노력했다고 들었거든요. 전민재 선수가 그 연장선상에서 네. 이제 조금 야구를 알면서 할 것 같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금 이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네. 그거는 본인이 이제 야구의 재미를 느끼기 시작했다. 더 이제 하면 결과가 나오니까 네.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요새 보면 야구 알기 시작한 그 선수들이 많아요. 임창규 선수, 최근에 정수빈 선수도 이제는 알 것 같다. 예, 30대 이제 초반 지나가고 있는데 중반 후반 중반 정도죠. 그렇죠. 예. 여러분들 참고로 팁 하나 말씀드리면 신땡땡 순대국집은 영동대교 남단 근처에 있고요. 야구 끝날 시간을 맞춰서 잘 가시면 이렇게 선수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저도 아주 자주 가던 곳이어서 아주 유명한 데니까 예. 많이들 아실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전민재 선수가 이렇게 활약하고 있으니까 롯데 타선 윤나고황이 아니라 예. 윤나고황전 혹은 예. 전윤나고황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 예, 되게 그렇습니다. 아주 젊은 선수들이 굉장히 잘하는 모습이잖아요. 예, 그게 어떻게 보면 롯데가 올 시즌도 올 시즌이지만 앞으로 몇 년간 조금 그 전력을 끌고 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희망이죠. 사실 예. 작년에 삼성이 그랬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삼성이 젊은 타자들이 이렇게 올라오고 김영훈 기세와 선수나 이런 걸로. 예, 근데 어떻게 보면 좀 닮은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뭐 감독 스타일은 좀 다르긴 하지만요. 예, 근데 그 김태형 감독을 뵙고 네. 조금 이렇게 이런저런 궁금한 걸 좀 여쭤봤어요. 네, 그러니까 네. 저는 이렇게
어디 감독님 방향성대로 그 젊은 타자들이 지금 잘 움직여주는 거 아니냐. 원하는 대로. 예, 적극적으로 타격하는 거죠. 네네. 근데 뭐 사실은 롯데가 팀 타율이 지금 그 2할 8푼 1위로 2위인데 네네. 지금 뭐 1위 올라갔다 2위 맞아요, 내려갔다 맞아요. 이 정도니까 굉장히 그 앞에서 끌고 가고 있는 거죠. 예, 근데 김태형 감독 반응이 굉장히 저는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뭐 김태형 감독이 잘 되고 있다 이 정도 이제 얘기를 하실 줄 알았더니 타격 1, 2위인데. 예, 근데 그게 내 방향성대로나 내 방식대로나 내 스타일대로가 아니고 원래 그렇게 해야 돼. 예, 그러니까 뭐 그게 정석이다. 예, 그러니까 그게 교본이자 진리라는 거죠. 이게 이거 지금 뭐 롯데 선수들 본인이 지도하는 선수들한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고 모든 야수들이 타자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김태형 감독 지론 같아요. 그게 야구의 정석이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 김태형 감독이 두산 시절에도 이제 2015년에 사령탑이 된 다음에 젊은 타자들이 막 올라오잖아요. 뭐 김재환, 박건우, 뭐 허경민 이런 선수들인데 그때도 3볼이 네. 되더라도 좋은 볼 오면 돌려라 그랬어요. 그냥 까. 예, 그냥 그렇죠. 까. 맞습니다. 근데 그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돌렸다가 삼진 먹고 들어오면 어떡하나 이게 선수들이 위축이 되고 마음속으로 그럼요.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게 되는데 볼넷으로 나가는 게 낫지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게 그때 결과가 안 좋았을 때 3볼에서 돌려서 내야플라이로 죽는다든가 이럴 경우에 감독의 표정, 코칭 네네네. 스태프의 반응이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인상 쓰고 있으면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아유. 김태형 감독이 그 과정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감독이 속을 태워야 되는데 그걸 인내해야 되고 드러내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서 손으로 이렇게 그 본인 그 감독님 네. 가슴을 가리키시더라고요. 이렇게 많이 그렇게 안 보이겠지만 많이 타 있다. 숙검댕. 예? 적극적으로 스윙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감독이 예. 엄청 참아야 되고 버텨야 예, 되고 맞습니다. 이런 거를 다 저도 많이 탔어요. 사실은 후배들 네. 이렇게 육성할 때 네. 예, 표현 안 해서 그렇지. 속이 예. 탄다. 예, 이용균 기자 같은 후배만 있으면 좋겠지만. 감사합니다. 예, 네. 하여튼 그런데요. 예, 그러니까 뭐 김태형 감독이 지금 보니 뭐 선수들이 어느 정도 올라온 거에 대해서는 계산이 서신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아직도 아쉬움이 있는 게 네. 나승엽 선수. 나승엽 선수 성적은 좋은데. 뭐 유망주 중에 유망주고 이미 이제 1군 주력으로 올라와 있는데 그럼요. 네. 더 뻗어나가서 한 단계 두 단계 이제 상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도 나승엽 선수가 방망이 잘 안 나오는 편이에요. 근데 네. 더 적극적으로 냈으면 하는 바람을 나타냈습니다. 나승엽 선수 얘기 나온 김에 말씀드리겠는데 네. 댓글에 보니까 HVBJHH님이 이런 댓글 남겨주셨어요. 이용균 기자님 안경 착용한 10년 후 나승엽 닮았네요. 칭찬이죠 이거. 나승엽 야구 잘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잘 이렇게 떠오르지가 않는데 10년 후에 나승협 아닌가요? 예. 그래도 어떻게 나승엽 선수 거울 한번 보셨을 것 같은데. 그럼요. 나승엽 선수가 잘생겼다는 뜻이겠죠. 예, 롯데 팬들 참 저희 채널 안티 쪽으로 가실 것 같아요. 예, 하여튼 그렇군요. 아니 그분이 이렇게 예. 적어주셨어요. 아니, 댓글을 나승엽 그분이 닮았다고. 누구냐 이거죠. 저는. 네. 예. 자 나승엽 선수 스태티즈 기준 WAR 롯데 야수중 2위 예.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김태형 감독이 얘기한 대로 근데 뭔지는 알겠어요. 예. 나승엽 선수가 스윙 아끼는 선수 맞고요. 전체 투구에 대비 스윙 비율이 36.9%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스윙을 굉장히 아끼고 좋은 공만 때리려고 하는 스타일이고 이게 이 기록이 낮은 순으로 따지면 규정 타석을 채운 선수 중 6위예요. 예. 1위가 안치기로 유명한 권희동. 그죠. 바이올린 연주만 하고 있는. 예. 그리고 출루 머신 홍창기 뭐 이런 선수들이 상위권에 포진되어 있는 스탯이니까 나승엽 선수가 이제 출루를 만들어낸다는 굉장히 좋은 어떤 타석에서의 애티튜드인데 김태형 감독이 보기엔 나승엽 같은 재능을 가지고 있는 선수는 보다 적극적인 스윙을 통해서 보다 생산성 있는 타구를 만들어야 된다는 쪽 예. 중심 타자로서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공략하라라는 예. 거. 더 나은 성적을 위해서는 나승엽 지금 내로 멈추지 말아라. 내 속이 타더라도 예. 열심히 쳐라라는 것이고 그런 거 보면 김태형 감독 확실히 칭찬은 좀 아끼는 스타일이다. 예, 맞습니다. 이게 근데 제가 이제 김태형 감독의 뭔가 이제 타격 접근법 이런 게 선수들이 거기에 따라서 반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이게 눈에 띄었던 몇 가지 장면 중에 네. 뭐 주전 선수 중에 젊은 층 네. 예를 들어서 윤동이나 황성빈 같은 선수들을 부상이 없는데도 2군으로 보냈잖아요. 근데 이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니거든요. 쉽지 않죠. 당장 써야 되는데. 그런데 그때 성적이 안 좋을 때였어요 맞습니다. 롯데가. 예, 근데 잘못하면 팀이 확 무너질 수도 있는데
이게 기회에 관해선 출전 기회에 관해선 예외가 없다는 신호를 선수단이 준 거거든요. 근데 이런 과정이 이제 지나가면은 선수와 코칭 스태프 사이에 뭔가 보이지 않는 뭐 신경전이나 아니면은 뭐 치열함 이런 게 사실은 있을 거예요, 물 밑에서. 그렇죠. 예. 네. 그런데 그 고비를 롯데가 잘 넘어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긍정적 경쟁 구도, 뭐랄까 그 좋은 방향에서의 긴장감 이런 게 선수들 내에서 자리를 잡는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예. 되게 중요한 포인트도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예. 사실은 김민성 선수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고 예. 2군에서도 맹활약하고 있었는데 콜업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잖아요. 예, 일곱 그렇죠. 캠프도 안 데리고 가고. 예. 그런데 김민성 선수가 그 뜻을 알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서 올라가 굉장히 좋은 활약 펼쳐지면서 롯데가 사실은 치고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예. 그런 분위기가 이제 김태형 감독 스타일의 지도 방식이 롯데 선수 내부에 조금씩 이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예, 예. 이런 느낌을 좀 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김태형 감독이 사실은 MG 스타일은 아니고 옛날 스타일이죠. 예, 그리고 올해 보면 10개 구단 감독이 있는데 네. 김태형 감독하고 흡사한 사령탑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사실 내부에 있는 좀 그 선수들한테 조금 이렇게 좀 에피소드 같은 게 있으면 듣고 싶었는데 선수들 그거 사실은 쉽게 말하기 쉽지 않죠. 그래서 제가 우리 감독님 어떻다는 얘기 쉽지 않죠. 이적 선수 중에 네. 그 포수 유광남 선수 유광남. 제가 이제 LG 때부터 좀 오래 봐가지고 네. 타격 훈련 끝나고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좀 쫓아가서 스탠딩 토크를 좀 했어요. 네. 근데 그랬더니 그 유광남 선수가 LG에서는 사실은 유중일 감독, 또 유지영 감독 그렇죠. 등은 사실은 좀 부드러운 리더십으로 팀을 끌고 가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좀 차이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슬쩍 물어보니 네. 뭐 다른 얘기 좀 하다가 그 질문에는 대답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표정을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예, 그래서 제가 그 한 3, 4초간에 뭔가 그 공백 동안 눈빛 교환만 했는데 네. 눈으로 말을 좀 했습니다. 예. 차이가 있다. 차이가 있다. 예. 그래서 하여튼 말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유광남 선수가 네. 타율 3할 2푼 3리. 괜찮아요. 홈런 2개. 네. 그리고 그리고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타법이랑 스윙 그 뭐 폼을 바꿨는데 잘 몸에 맞는 것 같고요. 시즌 전에 13kg를 감량한 걸로 화제가 됐었잖아요. 근데 살을 빼는 것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거는 유지하는 거잖아요. 원래 빼놓고 하면서 올라오는 건데 예. 유지를. 이용균 기자 너무 잘 알잖아요. 시즌 개막하고 조금 시간이 흘렀는데 13kg 감량한 상태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도끼를 품은 것 같고 굉장히 잘 관리를 하고 있구나 이런 인상 받았습니다. 유광남도 이제 김태형 감독 스타일에 적응하는 중. 지금 분위기 확실히 롯데가 김태형 감독 스타일로 바뀌는 과정에 가장 돋보이는 선수가 정철원 선수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 정철원 선수 딱 보면 제가 네. 드는 생각이 선수와 지도자의 궁합이 부부궁합만큼 중요하구나 네. 이런 그게 생각이 잘 들었어요. 맞아야 성장이 확 이루어지는 거고. 이 얘기를 롯데 내부 관계자들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철원 선수가 그 뭐랄까 그 김태형 감독은 굉장히 직설화법을 하시는 분이고 네. 바로바로 문제가 있을 때 말씀을 해주시는 분이고 코치를 통해서 하거나 네. 그런 스타일인데 정철원 선수는 그걸 잘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 강한 리더십이나 직설화법을 하는 지도자 그 옆에 가면 오히려 위축되는 스타일의 선수들도 꽤 있어요 요즘에는. 그런데 그렇죠. 정철원 선수는 그 반대로 강하게 잡아주면 오히려 그만큼 전투력을 끌어올리는 스타일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정철원 선수가 두산에서 뭐 신인왕 하고 한참 좋았을 때 네네네. 투수 코치 파트에 이제 배영수 코치가 있었는데 배영수 코치도 못지않게 강력한 리더십으로 끌고 가는 스타일이죠. 직설적인 스타일이죠. 예, 네. 그리고 뭐 커튼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그 얘기를 막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지도자의 그 직설화법이 진심에서 묻어나와서 한다면 그게 이제 받아들이는 선수는 굉장히 잘 움직여주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뭐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예. 실제로 막 그 감독들이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그 선수들의 성향 파악이라고 예, 하더라고요. 예. 막 강하게 푸시를 했을 때 잘하는 선수가 있고 이렇게 칭찬을 해주고 잘 달래줘야 잘하는 선수가 있는데 이걸 적절하게 만들어내야 훌륭한 감독이 예, 되는 거고 예. 한 시즌 잘 끌고 가는 건데 그런 차원에서 지도자와 정말 그 선수의 어떤 케미가 예. 잘 맞아 떨어질수록 팀 전체 성적이 올라갈 것 같다. 예, 맞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뭐 트레이드는 좀 더 많아지면 더 재밌는 거 아니냐 이런 예. 생각도 좀 들어봅니다. 예, 자 그렇습니다. 공격 쪽 살펴봤고
마운드는 아직 좀 고민거리가 있죠. 정철원 네. 선수 잘해주고 있긴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 네. 보면은 뭐 타격만 보면은 뭐 풀시즌 동안 어느 정도 상위권 지표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은 뭐 신호를 여러 군데서 좀 봤고요. 네네네. 수비도 리그 평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투수력의 부침 이게 어느 정도 갈 것인가, 기복을 줄일 것인가 이 문제인데 사실 불펜 수적 열세가 가장 지금 크게 드러나 있죠. 그 부분은 이제 박진영 당장도 좀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프런트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계속 고민하고 있다라는 맞습니다. 얘기를 하면서 지금은 완전히 전력이 안정적이다라고 얘기는 하긴 좀 어렵잖아요. 맞습니다. 그 예. 부분을 잘 만들어 가야죠 이제. 예, 그러니까 뭐 구승민 선수나 2군에 있는 그리고 네네. 또 부상에서 회복해서 재활 피칭 중인 최준영 선수 등이 올라와서 재기량 뭐 발휘해 주면은 더할 나위 없이 좋고요. 또 하나는 이제 김태형 감독하고 이제 마운드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말씀 주고받았는데 네네. 그 기본적으로 선발진 음. 일요일에는 그 선발 한 자리가 좀 공백이 생겨서 그 박진 선수가 맞아요. 올라왔죠. 예, 처음에 사실은 이 선수는 불펜으로 쓰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결과가 좀 애매했는데 예, 이게 최소 3명의 선발 견인차는 있어야 된다. 예, 이거는 뭔가 상대 선발 붙었을 때 밀리지 않고 앞설 수 있는 3명의 리더 확실한 선발 있으면은 뭔가 팀 성적으로 위로 가는데 굉장히 힘이 된다는 그렇죠. 건데. 그래야 주간 단위 3승 3패를 하고 에이스가 화1 나오면 4승 2패를 맞습니다. 가는. 그 불펜도 좀 아낄 수 있고. 그렇죠. 그런데 네. 지금 보면 박세웅 선수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한 자리는 조금 좀 믿음직한 것 같고 외국인 투수 데이비슨도 굉장히 괜찮아요. 괜찮은 것 네네네. 같습니다. 네. 그런데 당초 에이스로 기대했던 반지 선수. 이 선수가 조금 개막 이후에 기대만큼 좀 올라오지 않고 있어요. 2승 4패 평균 자체 5.67이고 5점 때문에 좀. 네, WHIP가 1.53. 조금 좀 지루한 피칭을 하고 있는 네. 거예요. 그리고 피안 타율도 2할 8푼 1리로 높습니다. 이거 매우 높네요. 네, 지금. 롯데 팀 타율하고 비슷하니까 그러니까요. 예, 높은 거죠. 평균 구속 자체는 뭐 큰 변화는 없어 보이는데 현장에서 체감하기로 아주 구속이 떨어진 것 같다는 평가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록에 찍히는 예, 거는 문제 그래서, 없는데. 네. 사실은 그 김태형 감독도 그렇고 현장 분위기도 그렇고 구단 분위기도 그렇고 일단 지켜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예, 지금 당장 좋은 외국인 투수를 데려오기는 조금 어려운 시점이잖아요. 풀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한 6월쯤 돼야 사실은 좋은 선수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또 5월 한 달 동안에는 반지 선수한테 기회를 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나서 지금과 비교해서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뭐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3명의 견인차에 못 들어간다. 네네. 이럴 경우에는 결단을 할 뭐 수. 현장에 요청도 있을 테고 구단도 준비를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사실은 지금 그러니까 그런 결단을 내릴 시점이 올 수도 있는 거죠. 작년 경우로 보면 예. 이제 연경혁 감독이 계속 그런 얘기했잖아요. 예. 둘 중에 한 명 내보낼 수 있다 뭐 이런. 네, 뭐 서바이벌 게임에서 뭐 앤스냐 켈리냐 막 켈리냐 그래서. 해가지고 뭐 켈리 쪽이 조금 무게가 더 높아졌네 가능성이 커졌네 왔다 갔다 아니 했었죠. 그랬더니 둘 다 잘했거든요 그때 예. 한동안. 예, 그건- 그 작전을 써야 되나 이런 사람입니다. 자, 실제로 5월 중순이 넘어가야 이제 메이저리그스 로스터가 좀 정리가 예, 되고 그런 선수도 많거든요. 이제 초청 선수 같은 경우로 마이너리그에 합류했다가 계속 기다리다가 5월 뭐 언제 시점까지 계약이 메이저리그 콜업이 되지 않으면 풀리는 뭐 이런 계약 조건이 담겨 있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그 정도 시점은 지나야 이제 교체가 언급될 수 있을 것 같고 맞습니다. 예. 이번 주 이제 롯데 얘기 좀 정리를 하고요. 이번 주 9연전 이어지잖아요. 어린이날 연휴 때문에 9연전이면 화수목 금토일 월화수까지 하고 목요일 쉬고 다시 예. 금토일 들어가는 예. 9연전 벌어집니다. 9연전. 예, 이게 9연전에 딱 경기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네. 빨간 날이 많으니까. 9연전이 기본적으로 네. 각 팀 선발진의 뎁스 싸움, 불펜 그러네요. 뎁스 싸움 네. 등등인데 체력적인 소모가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 팀이 많이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지난 그 일요일에 뭐 잠실을 다녀왔으니까 두산 네네. 같은 경우는 그 일요일 경기를 뭐 굉장히 잡으면서 뭐 분위기 전환을 했는데 네네. 그 자완 불펜 요원으로 겨우내 제야에 있던 그 고효준 선수를 영입했잖아요. 고효준 선수 이제 예. 백전노장이죠 이 정말. 선수가 이제 그 육성 선수 등록 가능한 시간이 5월 1일이에요. 일단 5월 1일 가능하죠. 이날 올라올 것 같은데요. 아. 생각보다 2군에서 공이 좋대요. 아. 그러니까 근데 1983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좀 나이가 40대 이제 초 중반으로 가고 있는데 이제 이 선수 인상적인 게 겨우내
선수 생활을 더 연장하고 마운드에 서기 위해서 스스로 막 셀프 홍보를 하고 맞아요. 이런 모습 보였거든요. 네네네. 근데 굉장히 간절하다. 그래서 이 1군 엔트리에 올라와서 그 자완 불펜으로 어느 정도 역할을 해주면은 그 숫자로 나타나는 뭔가 효과 결과 그 이상의 뭔가 팀 내 선수들 그 젊은 선수들한테 자극자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뭐 노경훈 선수도 잘하고 예, 있고 맞습니다. 고효준 선수가 돌아와서 힘을 내준다면 예. 좌완 불펜은 어느 팀이 더 예. 필요한 이 선수니까요. 예, 고효준 선수 패스트볼이 좋을 때 굉장히 좋잖아요. 맞아, 그 140 후반대 나와요. 좀 두산 모 관계자 얘기는 조금 거기에 좀 많이 좀 이렇게 뭐랄까 MSG가. MSG를 친 것 같은데 공이 휙 올라간다고. 예. 네. 그래서 제가 그냥 에이 하고 말았습니다. 아니, 고효준 선수는 구질의 특성상 예. 공 끝에서의 어떤 테일링이 되게 많이 움직이는 예. 선수여서 예, 그런 한번 느낌 줄 수도 있어요. 휙 올라갈지 한번 제가 한번 올라온 다음에 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최근 그 어떤 야구 관계자랑 통화하다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이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9연전 중에 낙경기 많잖아요. 예. 지금 시즌 초반에 투고 타자가 조금 심해지는 측면인데 요거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요거 이제 어떤 선수였거든요. 선수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아유, 좀만 기다려 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까지 날씨가 너무 추웠다. 본격적으로 날씨 따뜻해지면 방망이 살아날 거고 그때는 좀 달라진다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확실히 이 9연전 때 날씨도 따뜻해지고 투수들 뎁스 싸움 벌어지면서 예. 타격전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예. 이런 예상도 좀 드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일정에 조금 예민한 시점이고요. 네, 또 네, NC 네. 같은 경우는 차원에서 사고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 그 홈 경기를 지금 한 지가 꽤 오래됐는데 아직 정확히 일정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은 5월 4일 사직 롯데전까지는 원정 경기를 계속 해야 되고 24경기 연속 좀 밖에서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네네. 조금 뭐 좀 어려운 상황이죠. 그리고 그 기아 같은 경우는 네. 뭐 지난 주말 광주 시리즈에서 뭐 LG의 2승 1패 위닝하고 조금 반등할 분위기 만들었죠. 그렇죠. 근데 김대웅 선수 돌아왔고. 예, 근데 이번 주에 6연전을 그 안방에서 해요. 그리고 다음 주에 그 바로 고척으로 가서 실내구장. 예, 시원한 데로 가서 키움하고 3연전을 하는데요. 일정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뭐 저런 변수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아 좀 분위기가 어떨까요? 조금 이렇게 기아 관심사 같아요. 내부 관계자 예. 기아의 한 선수와 통화를 했는데 예. 예,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긴 하지만 주력 베테랑 선수던데. 베테랑 예. 선수. 정확하게 말씀해 드릴게요. 이 선수가 뭐라고 했냐면 예. 지금은 현실을 직시해야 된다. 예. 우리 왜 안 되지? 이런 핑계 댈 때 아니다. 지금 이만큼 치열하고 이만큼 어려운 시즌을 모두가 하고 있는데 작년에 했으니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냉정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그거를 알고 경기에 들어가야 된다. 야, 예. 근데 좋은 마음가짐이 아니, 중요한 거죠, 예, 지금.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 하더라고요. 우승 다음 시즌이라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다. 예, 맞습니다. 예.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도 되겠지 이런 생각하면 안 예, 되고. 그런 베테랑 선수들이 마음가짐이 그렇다는 거는 뭔가 전체 그 선수단한테 전파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김대웅 선수가 돌아오면서 일단 김대웅 선수가 잘해준 것도 있지만 거기서 LG를 상대로 위닝 시리즈를 했다는 거. 예. 요게 이제 분위기를 좀 바꿀 기회가 되고 물론 나성만 선수가 종아리 좀 다쳐갖고 예. 빠지는 아쉬움이 있지만 뭐 김대웅 선수가 올라왔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기아가 타선의 팀이잖아요. 예. 작년에도 보면 예. 마운드도 강했지만 그 마운드가 조금 흔들릴 때 타선의 힘으로 분위기를 넘겼던 이런 팀이었기 때문에 이 선수가 아까 말한 선수가 이 선수예요. 이 선수가 얘기했어요. 예. 따뜻해지면 달라진다. 예. 지금까지 너무 추웠다. 날씨 따뜻해지면 우리 실력이 나올 거고 그러면 타이거즈가 달라진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예. 좀 달라질 것 같아서 보시기에? 예, 조금 아주 분위기는 탄 것 같아요. 김대훈 선수 가세하고 네. 뭔가 좀 활력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주 구연전 여러 각도에 재밌을 것 같고요. 저는 또 하나도 궁금해요. 하나가 네. 그 선발이 5명의 좀 분포를 보면은 가장 어떻게 보면 빈틈이 없는 팀인데, 그렇죠. 예, 그리고 6선발도 가능해요. 황준서 이런 선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선발 치어로 볼 때 구연전에서 조금 빛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레이스를 좀 주목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자, 프로야구 2025 시즌 점점 더 예. 뜨거워지고 있고 투구 타자에서 타고 투자로 조금 바뀔 수 있는 분위기도 흐름도 생기는 가운데 예. 이제 또 인기 팀들이 또 엎치락 뒤치락 승부를 보여주니까 야구가 더 재밌는 것 같습니다. 자, 최강 올패는
앞으로도 재미있는 소식 깊이 있게 다뤄서 열심히 전화 취재하고 열심히 현장 취재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자,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요 야구 수학, 야구가 수학을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댓글 남겨주시고 꼭 고정 댓글 링크로 응모를 해주셔야 추첨이 가능한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앞으로도 최강 불펜에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